자, 앞에 나와 있는 게 국어의 기본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국어의 기본기를 몰라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정리야. 자, 국어의 기본기부터 잡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자, 비문학 갈래라는 설명문이야. 자, 설명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가장 어려워하는 이 설명문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 뭐가? 설명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자, 설명문의 목적이 뭐였지? 설명하는 거. 설명하는 거. 뭘 설명할까? 뭘 설명해야 될까? 얘들아, 설명은 기본으로 뭐한다? 설명서. 어떤 대상이나, 그렇지, 물체에 대해서 누구에게? 독자에게 알기 쉽게 뭐한다? 설명한 글이 설명문이 되겠지. 그럼 이 설명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보 전달.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독자에게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 글이 설명문이야. 그럼 이 설명문은 언제 쓰냐? 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모의고사 기출. 자, 보통 있는 거 하면요. 비문학. 자, 비문학에 나오는 무슨 지문? 독서 지문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 아이를 알아야지 우리가 뭐한다? 글을 전개 방식을 보겠죠. 그럼 자, 설명문에서는 뭘 물어볼 것이냐? 라고 얘기하는 게 자, 너희는 내용 들어가면 자, 설명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첫 번째, 자, 지식과 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사실 밑줄. 자, 사실. 자, 이게 사실성. 설명문의 특징 5가지. 자, 참고로 내신 본입니다. 외우고 적으셔야 돼요. 다음 중 설명문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 요 5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첫 번째. 자, 지식과 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사실성. 그럼 사실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말. 그렇지. 우리는 그 거짓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지어낸 이야기. 무슨 성? 지어낸 거. 우리 지어낸 이야기. 너희 좋아하는 거. 책, 이야기 책. 뭐 한 거야? 지어낸 거잖아. 그렇지. 그게 무슨 성? 허구성. 허구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어낸 이야기. 이 대표적인 갈래가 뭘까요? 소설. 그렇지. 소설. 그럼 질문. 소설은 왜 이야기를 지어낼까? 그렇지. 소설의 목적은 뭐다? 독자로 하여금 재미와 알고 있었어요? 감동을 주려고 한 게 소설. 그럼 재미와 감동을 주려면요. 자, 1대1로 싸우는 것보다는 1대100으로 싸워야 훨씬 더 재미와 감동을 줄 수가 있겠죠? 야, 어떤 대상을 구해줘야 될 거야. 그럼 이 대상이 엄마, 자, 차가 슬쩍 내 옆을 지나가서 내가 차가 당겼어. 요런 상황보다는 정말 차가 많은데 더블트럭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야. 그치? 내가 그때 이야기 딱 구하면 훨씬 더 나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겠죠. 그래서 뭐한다? 이야기를 과장되게 지어내는 거지. 그게 허구성. 반대말이 사실성.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자, 정보 전달하는 글에서는요.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꾸며내거나 거짓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성에 근거를 한다. 밑에 두 번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밑줄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평범한 용어를 사용한다. 이게 평이성.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쉬운 용어를 사용할 때는요. 반드시 뭘 고려해야 될까요? 질문. 왜 이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독자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독자층이 다양할수록 뭐한다? 용어는 낮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 적어주세요.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글을 읽는 게 정보 전달을 하는 도서, 이따가 전문 도서라고 얘기하는 아이는요. 이 용어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용어가 어려울 수 있을까요? 그 전문책이니까. 그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그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어는요. 왜 쓰는 거야? 그렇지. 일의 속도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쵸?
우리가 얘기하는 자 석션은 뭐다? 석션! 뭐예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석션! 석션! 그 정의란 뭐야? 야 빨리빨리 기계를 가슴에 대고 두 번, 세 번 대고 눌려! 라고 얘기하는 거다. 뭐지? 그거 아니지. 석션이 뭐야? 빨아들이는 거지. 자, 호스를 이용해서 먹은 액체를 갖다 빨아들여.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석션 하는 게 더 빠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일의 속도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뭐 하고 있다? 전문어를 사용하겠죠. 어쨌든 자,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편의성. 밑에 글쓴이의 의견이나 주관을 배제하고 끔 들어가야지. 글쓴이의 의견과 주관을 다른 말로 뭐다? 주장이겠죠. 주장. 됐지? 그럼 이 아이는 무슨 글이다? 주장하는 글. 자, 주장하는 글은 무슨 글이에요? 무슨 문? 주장하는 글. 무슨 문? 띠띠띠. 내가 주장하는 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 무슨 글이다? 논설문이다. 이렇게 가야지. 논설문. 그럼 논설문에 대비되는 짝이 뭐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 그래서 이 아이는 의견이나 주관을 배제하고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한다. 네? 그럼 객관식, 얘들아 객관식은 정답이 몇 개다? 객관식의 정답은 한 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게 뭐다? 객관성. 그럼 반대로 객관이 아니라 객관의 반대말은 무슨 거? 주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정답이 어떻게 된다? 다양하지. 여러 개가 되는 거지. 그럼 선생님, 왜 주관식 쓸 때 다 정답이 여러 개인데 왜 제 정답은 정답으로 인정해 주지 않죠?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치? 왜 그럴까? 내 정답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주관식. 자, 다음 마지막이 아니라 두 개.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설명한다. 그래서 이건 뭐한다? 명료성. 명료하게, 간단 명료하게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설명한다. 다음 밑에 거. 자, 일의 순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짜임새 있게 구성한다. 체계성.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겠죠? 자, 설명문의 3단 구성.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설명문의 3단 구성은 띠리. 뭘까? 머리말, 그 다음 본문, 내집말. 자, 이렇게 적혀져 있어야지만이 설명문입니다. 그러면 논설문은요? 논설문의 3단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이건 논외로 시조의 3단 구성은 시조의 3단 구성. 좀 알자. 시조의 3단 구성은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다른 글, 수필의 3단 구성은 수필. 3단 구성은 기, 서, 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전 수필의 경우에는. 그래서 얘들아 똑같이 다음 중 자, 이 설명문, 논설문, 시조, 수필 이렇게 대충 다른 것도 있겠지만 설명문, 논설문, 시조의 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삐 하지 말고 뭐한다? 글이 뭐한다? 3단 구성으로 체계성 있게 짜여 있다. 어떤 구조가 이루고 있다? 기서결의 3단 구성을 이루고 있다.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을 이루고 있다. 자,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럼 그 작품이 서론, 본론, 결론이면요? 논설문이 되는 거고요. 머리만, 본문, 내집말이면요? 설명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면 보이는 거. 나중에 고등부나 있는 거 올라가서 얘들아 이거 딱 나오면요? 어머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보통은 자 나와 있죠? 여기
구성 나와 있죠? 밑에 거. 자, 설명문의 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 밑에서부터 볼게요. 설명할 대상이나 글을 쓴 1번 동기를 밝히고 동기 다른 말로 하면요. 목적을 밝히세요. 목적.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을 밝히고 두 번째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단계가 처음 머리말입니다. 또 나한테 배웠는데 여기다가 머릿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절대 사이시오 쓰시면 안 돼요. 이건 고등부 과정이긴 하지만 안 돼요. 그냥 머리말 이렇게 처음. 그 다음에 다음. 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 설명문의 방법.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계. 그래서 그 아이가 중간 본문입니다. 대상을 설명하는 단계. 마지막 중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마무리하는 단계가 끝 맺은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문은요. 몇 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은 얘들아 다 대학교 가기 전까지 심지어 대학 입시할 때 뭐 가청대나 기타 논술 입시할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과정이에요. 논술하고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과정 외우세요. 알겠지? 이렇게 꼭꼭꼭. 응? 자, 이게 오늘 거 있는 거 배운 거.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슬쩍 있는 거 보자. 자, 우리 설명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글의 특징을 가진다? 설명은 무조건 어디 해야 된다? 진실만, 사실만을 적어야 된다. 무슨 성? 사실성. 사실성. 두 번째. 그래. 그치, 전문용어 쓰지 않는다. 자,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굉장히 평범한 용어를 사용한다. 평이성. 됐죠?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써야 된다. 무슨 성? 객관성. 따라와. 외워줘. 또 글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나타낸다. 무슨 성? 명료성. 네? 마지막에 글의 구성은 몇 단 구성? 3단 구성으로 체계적으로 짜 있어야 된다. 무슨 성? 체계성. 요 5가지를 나타봐요. 이게 설명문. 그래서 설명문의 3단 구성은 뭐한다? 머리말, 본문, 맺은말. 처음, 중간, 끝. 이거는 진짜 초등학교 과정. 이제는 조금 올라오자. 얘들아. 머리말, 본문, 맺은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네? 자, 그러면 독자에게 알기 쉽게 내용을 정보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 전개 방법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의 시험 범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자. 내용 전개 방법은 자, 첫 번째, 대상 및 용어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 첫 번째, 자, 대상의 용어와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그 방법은 정의. 그래서 정의는요, 모든 대상 설명 과정에서 무조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정의입니다. 설명은 딱 나왔다. 다음은 이 글은 어떤 전개 방식을 사용하여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라고 던져 물어보면요, 골라서 적어야 돼. 그 정의. 정의는 당연히 알잖아, 너희. 용어. 용어의 개념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안다 본다. 뜻.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상의 구조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분석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 잘 봐, 얘들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상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이 분석은 하나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상은 몇 개? 하나. 이 하나의 대상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을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러면 자, 시계라는 대상은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시계. 시계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시계, 동그랗고 시계. 어떻게 돼 있다? 시침, 분심, 초침, 뭐 이런 거. 숫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뭐다? 분석. 이렇게 나오는데 대상이 몇 개다? 하나.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걸 예시. 나오면 바로바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시. 다음 요렇게 묶어야 되는데요. 문제라서 내가. 자, 어떤 대상 두 적어주세요. 두 대상 간의 비슷한 점을 중심으로 비슷한 점 밑줄 즉 비슷한 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공통점.
자, A와 B의 공통점 찾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교라고 합니다. 비교라고 해요. A와 B 두 대상 간의 공통점 찾기는 비교. 그럼 밑에 거 두 대상과의 차이점. 차이점 찾기는 대조라는 말을 씁니다. 대조는 차이점. 그러면 다음 글이요. 선생님 공통점과 차이점 둘 다 나와 있어요 라고 던져버리면요. 자, 이거는 뭐라고 한다? 대비라는 말을 해요. 대비. 차이점과 공통점을 다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웬만하면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적어줘. 우리가 문제를 좀 풀 때는 편하게 풀어야 되니까 하나의 이렇게 적어줘. 여기는 말한다. 대상 몇 개? 두 대상 간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 나중에 수능이나 기타 기출문제에서 심지어 요즘에는 기출문제가 이제 중학교 과정까지 내려온대요. 고1 독서지문이 중2, 중3까지 내려온대요. 왜? 중등호까지 뭐한다? 일지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점수 잘 봐야 돼. 잘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독서 대상이 나오지. 그 대상이 두 개가 나올 거야. 두 개. 그 두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찾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으로 바뀌어. 국어는.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얘기하잖아. 자, 내가 잘 봐. 내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을 때 얘들아 사실성이라고 하는 글은요. 자,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는 게 설명문이야. 그럼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글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 두 대상 간에 뭐한다? 차이점을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었죠. 여기까지 됐어? 요렇게 들어가는 거. 그럼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자, 글쓴이의 의견이나 주관을 강조하는 걸 뭐라고 하죠? 논설문이라고 해요. 그럼 글쓴이의 주장이나 주관, 의견을 배제한 걸 뭐라고 합니까? 설명문이라고 해요. 그럼 있는 건 논설문, 없는 건 설명문. 두 대상 간에 뭐한다? 차이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대조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돼? 그럼 사과가 있고 바나나가 있어. 이 사과와 바나나의 공통점은 과일이다. 그렇지. 그럼 그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차이점은 뭐야? 또 얘는 빨간색, 얘는 노란색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다? 대조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걸 빨리빨리 생각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자, 나왔습니다. 얘들아. 분류라고 얘기하면 적어주세요. 어떤 대상이라고 하면 여러 대상. 여러 가지 이렇게 해줘. 여러 가지 대상이 너무 많아. 이 대상을 막 이렇게 나열해 있어. 그럼 나열되어 있는 대상을 그냥 하고 보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밑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해놓고 뭐한다? 묶는 거야. 이걸 나누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뭐한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뭐한다? 나눈다고 하지만 묶어서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면 적어놓을게요. 쓰레기 분리수 이렇게 해놓게. 그럼 쓰레기라는 대상이 막 있잖아. 그럼 엄마가 쓰레기 갖다 버려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하지? 버린 적이 없나? 엄마를 도와준 적이 없나? 최근에 요즘 많이 늘려가지고 쓰레기 분리수 걸려 엄마한테 맡겨놓고 안 했거든. 그랬더니 뭐가 하나 없어졌어. 누가 갖다 버렸냐 그러는 거야. 내가 갖다 버린 적은 없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냥 앉아서.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나를 쫓아내면서 니는 갖다 버린 적이 없겠지. 친애 쓰레기 분리수를 안 했으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되게 공격적으로. 어쨌든 그치. 자, 쓰레기 분리수로 막 철 맞나? 비닐은 비닐, 종이는 종이라고 할겠어. 뭐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묶어서 나누는 거겠지. 묶어서 나누는 거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분류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슬쩍 가릴 테니까 얘들아 1번부터 20번까지 이번에는 15번부터 20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스스로 한번 해볼게요. 15번부터 20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내 1학기 중간고사에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볼 거다. 누구 한 사람은 그치? 근데 우리 수업이 원래 이렇게 조용했나? 이게 수업이 되게 집중되네.
대신에 특화되어 있는 인물이야. 잘해. 여기 쓰된 것만 살짝 잡으면 되는데 문법만 채워주면 돼. 다 했어요? 할만해요? 대상 몇 개지 딱 파악하고. 안 돼? 아니 되게 이렇게 담고 싶은 스타일이야. 아빠. 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안 되는 분들 영상 보낼게. 네. 자, 그래서 자 같이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시는 하는 순간 시 동그라미 하시고 대상 1. 자, 행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자, 비하여, 얘들아 쓸게요. 대비하여. 그럼 이 아이는, 자, 차이점. 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소설은 대상이 줄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두 대상 간의 차이점이니까 대조.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자동차는 보이죠? 대상이 몇 개입니까? 하나지. 이렇게 하나의 대상을 여기다가 쓰면 될 건데 굳이 저기다가 또 써놓은 거지. 자, 하나의 대상을 엔진, 바퀴, 핸들, 브레이크로 자 이루어져 있다 라고 지금 나누고 있죠. 이 아이를 우리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거랑 같은 게 뭐라고 아까 전에 시계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겠죠. 자, 시계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자, 문자의 기원은 크게 땡땡땡땡땡이라고 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나타내고 있다. 예시. 이렇게. 자, 그 다음 밑에 시와 소설은 모두, 얘들아, 모두 하는 순간 공통점. 왜 공통점이에요? 대상 A, 대상 B. 두 대상 간의 모두 공통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이 모두라는 대화가 나오면 공통점 찾기라고 내용을 바꿔주세요. 여기 보시면 대비라는 말이 나오면 차이점 찾기라는 자, 이 부사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부사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자, 어느 한 시기에 널리 쓰이다가 사라진 새로운 말을 뭐라고 한다? 유행어라고 한다. 그럼 이거는 유행어의 정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행어의 정의. 정의는 다른 말로 뜻 이렇게 되는데요. 웬만하면요 이 정의라는 용어 정확하게 외우고 암기하세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다음 마지막. 자, 자동차는 하나의 대상인데 뭐가 되어 있지? 연료에 따라 차이가 났죠. 여기 보세요. 차이가 났죠. 여기는 잘 봐. 자동차는 땡땡땡땡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분석이야. 이 차이 좀 잘 봐. 대상을 나누고 있죠. 이건 분석이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동차는 이렇게 돼 있어. 이걸 분석으로 바꾸려면 뭐가 되느냐? 바퀴 아니면 본체 아니면 뭐 엔진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데 얘를 연료에 따라 하고 뭐 있지 얘들아? 분류 기준을 적어놨죠. 이렇게 기준 판단 한번 하시고 기준 이렇게 분류 기준이 적혀져 있으면 뭐가 된다? 분류가 된다고요. 기준이 이렇게 구분할 때 그냥 감으로 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정확하게 국어를 따져주고 배워야 돼.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는 뭐 있다? 분류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휘발유는 휘발유 차끼리 묶어서 경유차는 경유차끼리 묶어서 LPG 가스차는 가스차끼리
묶어서. 네? 그럼 여기서도 휘발유차가 뭐 있을 거야? 뭐 소나타 벤츠 뭐뭐 있을 거고요. 자, 경유차는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 뭐뭐뭐가 있을 거고요. 자, LPG는요. 택시 뭐뭐뭐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것끼리 만다 묶어서 나누는 거라고. 이게 분류. 반드시 뭐가 있으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면요. 설명문을 읽는 방법. 자, 어떻게 설명문을 읽어보면 되냐면요. 첫 번째, 자, 설명하는 대상이 반드시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으셔야 됩니다. 설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대상. 뭘 설명할 거지? 대상을 찾아야지. 대상도 안 찾고 글을 읽겠다는 거죠. 글 안 읽겠다는 거죠. 1번, 대상 찾기. 2번, 글의 기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며 읽는다. 이때 이해할 때, 자,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얘들아? 이해할 때 필요한 거. 뭘 알아야 돼? 어휘, 즉, 단어, 즉,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자,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럼 이 내용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을 읽는 중간에 뭐 하면 될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자, 학교 내신입니다. 뭘 이용할까요? 진짜 옛날에는 애들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했는지 막 백과사전 뭐 이런 거 적혀져 있었어. 요즘에는 이렇게 안 돼 있을걸? 근데 이거 요즘에는 시험 문제 보기 이게 한 8년 전까지만 해도 나왔거든? 요즘엔 잘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이것도 즉시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 같아. 너희 국어사전 찾아본 적 있어? 아니요, 초등학교 때 빼고. 그치, 초등학교 때 빼고 없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핸드폰 때문에 폰으로 이렇게 검색하잖아, 맞지? 그런 시대를 바뀌면서 이런 문제들이 약간 사양돼 없어지다시피 하고 있어. 이제 문화권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올라와서 지금 너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다 20, 30대잖아.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국어사전 세대가 아니라는 거지. 그때부터 뭐가 나왔지? 카톡과 핸드폰이 나왔어. 심지어 지금은요. 우리가 영어라고 얘기하는 아이를 배우는 이유는 뭐야?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뭐야? 다른 나라의 용어, 어휘를 배우는 이유는 뭐죠? 다른 나라 진출. 그치. 다른 나라 진출. 다른 나라 얘기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인종 사람들과 만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는요. 자, AI가 발달되고요.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컴퓨터의 자체가 뭘 해주는 거지? 동시통역 다 해주지.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에는 상대방이 뭐 한다. 한 말의 내용이 뭐 하는 거지? 바로 해독이 돼서 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문화권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쌤들은 그러면 교장 교과서에 막 선생님 친구들 얘기할 때 카톡 막 기록 같은 거 없었어. 그런 거 없었어. 아예 없었어. 우리 때는 카톡이 딱 카톡 대학교 때 나왔거든. 카톡이 나 대학교 때 내가 중학교 때부터 되게 일찍 나는 핸드폰이 있었는데 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난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때 우리가 가졌던 핸드폰이 투지폰에 그 전에 막 이만한 큰 핸드폰 아니면 나는 하얀 색깔 조그만 거 있었는데 그게 뭐 네오폰 그 다음에 LG 뭐 큐리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게 있어서 실제로 있는 거 보면 내가 너희 인터넷 발달이 첫 세대야. 막 천리안 나우누리 있는 거 할 때 그 통신회사 전화선으로 가는 거고요. 전화선 막 누가 전화하면 인터넷이 끊겨. 전화선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했던 데부터 올라와서 그리고 나서 내가 우리 2015년 계정 너 지금 2022년도잖아. 2022년 교육과정이잖아. 2015년 교육과정 책에 뭐 있었냐면 반가 웃는 표시 되어 있어서 다음 중 뭐 이런 어휘가 어떻게 발달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시험 문제에 냈었어. 정말 뭐 있었냐면 뻑같이 이러고 나왔어.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야 그게 줄임말이 하면서 있잖아 얘기해줬었어. 그런 시대였어. 2015년 교육과정이. 실제로 있잖아 뭐 그 버스타도 충분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 봤어. 너희 위에 있는 세대는 그래봤자 한 10년? 10년도 안 되지. 한 7, 8년 있는 거? 걔네들 그렇게 봤어. 너희 지금 그런 거 하면요 냄새만 나 비웃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그거 있는 거 그 최근에 그 효연인가? 소녀시대 효연인가? 걔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옛날 어휘가 되게 정감이 있었다면서 얘기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대화를 내가 봤어. 옛날에는요 킹 왕짱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알아? 킹 왕짱이 뭐냐면
킹 최고지 왕이지. 왕왕짱이면 네가 최고다 이 뜻이야. 킹왕짱 세상에서 제일 최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킹왕짱 킹과 왕이 서로 짱 뜨는 건가? 너 이렇게 하더라. 킹 왕짱이 다른 나라의 왕 두 명이서 짱 싸우는 건가? 이렇게 요즘 세대는 또 어휘풀이를 하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해서 네가 짱 먹어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짱이라는 말 알아? 학교에서 쌈짱 있잖아. 짱이라고 얘기하는 거 최고 우두머리가 짱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시험으로 봤다니까. 진짜.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교과서책 얘기 있었어. 막 얘기를 줄임말로 막 얘기해. 반가 뭐 있는 막 얘기를 해. 할아버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책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했더니 할아버지 난 잘 용어를 몰라. 뭐 줄임말 쓴단 말이야. 뭐 지금 뭐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할아버지가 뭐 과일 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다음 중 이 대화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답이 무슨 차이? 세대 차이로 인한 뭐한다? 어휘의 충돌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거였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 그런 내용이 지금은 당당한 홈페이지 없잖아.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다니까. 심지어 그때 수능에 뭐 있었냐면 이모티콘 사용이 화장으로 나왔어. 다음 중 적절한 이모티콘 사용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나왔다니까. 근데 지금 너희 그런 거 물어봐? 안 물어보잖아. 지금 저번에 그 반가운가 그런 것들이 예시 과거 예시가 나왔어요. 그래. 과거 어휘 예시. 진짜 옛날 사람인 거지. 그렇게 있는 거들. 그래서 얘기라고 했는데 왜 그거? 근데 진짜 있잖아. 어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어휘가 너무 세대에 따라서 이 통신과 이 문화의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너무 어휘가 빨리 바뀌어. 그러니까 어휘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저번에 5년 전만 해도 이런 어휘가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어휘를 하면요 정말 옛날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그만큼 빨리 세대가 바뀌는 거야. 문제 유형도 바뀌고. 그러니까 자 우리 수능 교육과정 평가서 맨날 얘기하는 말이야. 저는 교과서의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은 안 바뀌는 거거든. 그 기본이 이런 거야. 이걸 밖에 낼 게 없는 거야 이제는. 이거 외적인 거 있잖아. 현대시대 반영하는 건. 그건 계속 바뀌니까 오류의 논란의 소지가 되는 거야. 우리 때는 그 아이가 정답이었는데 뭐가 들어본 적 없는데? 서로 싸우는 거야. 심지어 이제는요 학자들도 X세대가 아니라 MZ세대야. 그러니까 너희 정치에서도 맞잖아. 정치에서 지금 나오는 20대 30대 있는 애들 있잖아. 그치? 얘네들 살던 그 교육과정의 세대와 40대 50대 교육과정의 세대는 아예 세대가 달라.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어. 요 윗대 세대는요 자 인터넷 몰라. 걔들 화상 채팅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당연한 거 아니야?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나는 SNS를 안 해. 나는 그게 인스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근데 우리 때라고 얘기하면 얘기해줄게. 우리 나 대학교 때 가장 있었던 게 뭐냐면 뭐였지? 그거 친구 찾기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 뭐였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그 친구 찾기 해가지고 그게 뭐였냐면 네이톤 뭐 이런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친구 찾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깔면 저 전국에 있는 친구를 연락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그게 나오면서 뭐 있었냐면 비행 청소년들이 있기 생각됐고 너희도 알지? 그 다출템 이런 거 있지? 그게 거기서부터 발달된 거야.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통신이 발달되면서 그거에 대한 유해체대가 생기는 거지. 지금 인스타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게 올라가는 거야. 가장 큰 건 뭐다? 가장 큰 거는 뭐의 발달이지? 카카오톡이 모든 걸 점령을 하면서 이제는 모든 그 대화 쪽으로 있는 게 가게 되잖아. 지금 생각해봐. 너희 카톡이 없어졌어. 근데 너희는 없어져도 상관없겠다. 인스타가 있으니까. 근데 어른 미세 때는요. 없어지면 끝이야. 난 그게 최대 유리하거든. 그게 끝이라고. 근데 심지어 내 위에 엄마들 같은 경우는 문화도 활달하게 되잖아. 그래도 있을까? 없을 수 있겠지. 어쨌든 자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서 일단 움직이자. 다음 자 설명 방법을 파악하고요. 글쓴이의 의도 목적을 찾습니다. 자 설명 방법을 파악하고 자 목적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디 갔냐 여기. 자 그다음 다음 문단의 요지라고 얘기하는 건 중심 내용. 자 요지는 중심 내용. 요지는 중심 내용을 찾아서 자 문단의 연결관계를 살펴봅니다. 문단의 연결관계. 자 이 연결관계라고 얘기하는 아이는요. 자 우리가 얘기한 기승전결 뭐 이런 거나 기서결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이 연결관계를 잘못된 것을 우리는 응집성의 위반이라고 합니다. 응집성.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통일성. 연결관계의 잘못된 걸 응집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안에 수정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혹시나 통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삭제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확장되는 개념으로 나타나면 돼요. 마지막 필요한 내용은 뭐한다? 메모하면서 읽는다. 어떻게? 옆에다가 간략하게 메모하면서 읽는다. 지금 나타나 있는 이 21번부터 25번이요. 독서 지문을 읽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 지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살짝만 우리가 이렇게 들어를 가면요. 지금 좀 해놨는데 조금 어려워지는 지문.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얘들아. 자, 지금 나와 있는 요렇게 보이죠? 와, 내용 보입니까? 겁나 글 많죠? 자, 이게 고1 여러분이 앞으로 2년 뒤에 보셔야 되는 기출문제입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고요. 자, 앞으로 이런 긴 글을요. 몇 분 만에 7분 안에 읽으시고 문제까지 다 푸는데 10분 안으로 완착하셔야 돼요. 최대 걸리는 시간 10분, 최소 걸리는 시간 7분 안에 완료. 이런 글이 몇 개 나온다? 3개 또는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을요. 빨리빨리 읽고 판단하셔야 돼. 그럼 이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방금 배웠던 것을 찾으셔야 돼요. 네. 자, 글이 나왔어. 독서 비문학이야. 글의 전개 방법 뭐 한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할 때 글을 읽는 방법 뭘 얘기한다? 설명 방법을 파악한다.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있는 거 보면요. 자, 내용 그냥 들어가면 돼. 자, 한번 봐봐. 그냥 읽어보세요. 자, 토지를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 그럼 첫 번째, 토지를 구매할 거야. 자,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토지를 구매한다. 토지를 구매한다. 자, 구매라는 용어. 용어. 쉬운 용어로 쓰면 참 좋겠죠. 편의성을 하면 참 좋겠죠. 근데 어떤 용어를 쓰고 있다?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슬쩍 봐봐. 부동산을 담보로. 자, 부동산을 뭐 한다? 담보 맡기고. 우리는 뭐 한다? 돈을 빌리려고 한다. 이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돈을 빌릴 거야. 첫 번째, 구매하거나 빌릴 거야. 자,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거래를 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자, 민법에서 규정하는 대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들어가고 그냥 내용은 몰라도 돼. 흐름만 보라는 거야. 대리제도라는 것은 이게 중심 내용이고 이게 곧 뭐다?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법률 행위를 하고 그때 발생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소시키는 제도이다. 라고 뭐 쓰고 있어? 그래 찾는 방법. 그렇지. 이 정의를 내가 읽어서 찾아주는 거야. 이렇게. 요거를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 예를 들어 무슨 시? 예시 보이지? 이렇게. 예시. 자, A가 집을 지을 때 땅을 사달라고. 목적은 뭐할까? 땅 사달라. 자, 땅을 사달라는 거 다른 말로 바꾸면 매매 해달라고. 자, B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써주면 B 대리인은 A의 대리인이 되어 A의 이름으로 계약 상대인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어렵죠? 자, 이때 A는 매매 계약의 본인으로서 이런 권리를 갖는다. 자, 이에 대리인이 행한 법률 행위를 그대로 대리인에게 자, 하려면 자, 요렇게 하는 것을 밝혀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 어쨌든. 자, 근데 밑에 보시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하면서 자, 뭐라고 한다? 무권대리라고 한다. 다시 한 번 더 정의. 그래, 요렇게. 정의 있는 거 따라와.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슬쩍 있는 거를 보면요. 밑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 슬쩍 보면요. 자, 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에서. 그리고 그냥 봐봐. 자, 내용을 통해서 읽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정보를 한번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자, 내용을 읽는 상태에서 얼마나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걸 확인하고 있어. 이렇게. 들어봐. 그래서 자, 내가 이런 거를 파악하려면요. 방금 얘기하는 요 내용을 잡아야 돼. 그리고 지금은 내가 빨리 넘어갔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공통점과 비교. 자, 두 대상이 나와.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내용을 푸는 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을 찾아줘야 돼. 그래서 지금 자, 배웠던 걸 바탕으로 이론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잠깐 자, 시작.
50분 됐으니까요. 잠깐 있는 거 타임 쉬고 자 다음 자리 바꿔볼게요. 자 쉽시다.